가격이 한창 올라갈 때는 누구나 즐겁죠. 그런데 내려가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초조함은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도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끝물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끝물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1월 이제 거의 다 왔죠. 1월 27일이니까 이제 1월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2월 무슨 일이 있을지를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전제를 깝니다. 그 댓글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근데 그 정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항상 인지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또 까먹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 불장 온다라는 확신을 줬다면 그것은 거짓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낭패 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아, 그런 얘기 안 하죠. 거기에서 이미 계좌가 다 터져버렸는데 굳이 또 방송 가가지고 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들어와가지고 또 듣고 뭐 그게서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남의 생각을 의존해가지고 하시다가 낭패 보시고요. 본인의 판단하에서 하시고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기본된 거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요즘 그렇게 하면 좀 책임감 있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데는 나중에 말도 싹 바꿔버리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걸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유의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지표로서의 비트코인 현재 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저번에 방송 때 한번 잠깐 보여드린 이 가격까지 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되는 차트가 아니라요. 흐름 자체가 그 당시 이때 얘기했을 때 조금 월말까지는 조금 내려가다가 2월부터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에 대해서는 이거대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월말, 1월 말 되면서 좀 빠지는 거 좀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거 만든 플랜 B의 모델을 하킹 거래소에서 트위터에 올렸고요. 플랜 B가 다시 그 리트윗을 했네요. 플랜 B도 얘기를 했어요. 플랜 B도 얼마 전에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하기를 1월은 좀 아닌 것 같다. 2월을 기대해보자. 그렇게 트위터 썼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찾아가가지고 자꾸 물어보니까 닫아놓은 것 같아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크라켄 거래소에서 또 주장하기를 이번에 얼타임 하이를 작년 5월 반감기 이후에 1년 뒤 2021년 5월이 될까요? 그것이 85K 이상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85K라면은 85,000달러입니다. 네, 이 K가 1000이니까요. 가봐야겠죠? 자, 이건 비트코인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RSI라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과매수 단계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 들어와서 약간 빨갛게 들어와서 매수가 좀 세긴 세지만은 아직은 옛날 그때 불장처럼 과매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SOPR, 그러니까 소비된 산출 이익 비율이라고 이거 다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냥 기준이 1이에요. 1 미만이면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거고요. 1 이상이면은 사람들은 이익을 내고 판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SOPR 값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은 이 1 근처로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단계에 어느 정도 좀 왔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재로서는 이익을 보고 팔기에는 조금 부족한 다른 지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1 근처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왔는데 이익을 보고 판매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단계에 왔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물론 채굴자들이 지금 던진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없죠. 보시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올랐기 때문에 던질 사람 던질만 하겠죠. 지금. 자, 그리고 이거는 하이먼 미nsky 모델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환희 단계가 있는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유포리아 이 단계가요. 최고 단계가요. 과거 17년 그때 불장
보실 때 여기 이게 한번 와야 되는데 아직 이 색깔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죠? 가격은 예전보다 높았지만 현재 이 색깔 나오지 않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빌리프 단계, 믿음 단계 보시면은 믿음 단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과거에 17년 때도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피크 찍었던 뭐 이거 한 번, 뭐 두 번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찍힌 거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정도 돼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해봤자 이거 한 번 왔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밑에 거, 밑에 라인까지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약 한 다섯 번 정도 와야 되는 건데, 얘는 두 번밖에 안 온 거고, 이 위에 단계까지 우리가 따지면은 얘는 한 번 온 거고, 여기는 하나, 둘, 한 세네 번? 세네 번 와야 되는데 아직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이것도 심리 차트로서도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 그리고 까만 건 가격이고 초록색 색칠되어 있는 거는 3 내지 5년 동안 호들한 사람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3 내지 5년 호들한 거 과거 보시면은 과거 첫 번째 반감기 이후 상승했을 때 호들 퍼센트가 15, 한 17%? 거의 한 20% 가까이 가가지고 쫙 떨어졌거든요. 그때 가격도 피크체가 쫙 떨어졌고, 이때도 보시면 2017년 물장 때 보시면 거의 호들이 20%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쫙 내려갔죠. 근데 가격은 조금 올라갔어요. 팔면서 이제 조금 더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더 내려갔죠. 그럼 지금은 아무튼 간에 가격은 어찌됐든 간에 이 호드라는 사람의 퍼센트가 과거보다 아직 좀 한참 못 미쳤다. 아직 한참 못 미쳤다라는 게 지표고요. 이런 지표들을 지금 봤을 때 아직은 조금은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 끝물이라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게 지표로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그 지표로서 말고 차트로서 말고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매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위주로 보겠습니다. 또 가끔씩 댓글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로 일반화시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성급한 일반화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CEO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건 비트코인을 최근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7만 비트코인 정도 지금 홀딩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의 10.9%를 인수를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죠. 거의 이 회사는요, 이 회사의 지금 주가는요, 거의 비트코인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추가 또 매수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양은 많지 않지만 314개 비트코인을 샀고요. 비트코인 매수 단가는요, 31,808달러고, 그래서 최종 비트코인 홀딩량이 7784개 비트코인입니다.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또 이 대표가요, 트위터에다가 이 기사를 올렸는데, 기사 내용을 좀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왜 2월이 비트코인에게 매우 큰 것인지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2월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제 2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다음 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본인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코인 전도사인 마이클 세일러가 아까 봤던 그 대표요. 2월 첫째 주에 비트코인 기업 전략 서밋을 주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한테 본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모아가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유, 그리고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기업들한테 플레이북, 회계 지침, 법률 지침 이런 것들이 되게 기업들한테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주로 어디서 사고 있습니까? 지금 GPTC,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알려줄까요? 그게 경쟁이 될 텐데. 자기네들 혼자 먹는 것보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주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하냐면요, 2월 3일과 2월 4일에 이벤트를 주최하고 수천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나 손익의 비트코인 연결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비트코인을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거다.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분기까지 작년 2020년 2분기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 요거 3년 동안 다 합친 거랑 2020년 2분기까지 합쳐놓은 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합쳐놓은 그 영업이익보다 그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익 얻은 게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 2020년 10월쯤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이걸 공개를 했었는데 이 뒤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좀 많이 샀어요.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신탁을 통해서 많이 샀습니다. 이게 좀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 3년 반 동안 실컷 일했던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런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어차피 8월부터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지순환 금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일부가 이쪽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도 비트코인을 좀 샀다. 4812개 정도 샀다. 그래서 마라톤 페이턴트 그룹 보시면은 4812.66개 비트코인을 샀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자꾸 산다는 거죠. 이제 끝났냐? 그럼 기업들 사가지고 이제 뭐 파는 거냐 얘기하실 건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로스차일드 인베스트 그룹 코퍼레이션 나와 있는데 이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만량은 아니고요. GBTC 1954주를 추가 매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GBTC가 1GBTC가 1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양이 크기 때문에 1비트코인 양이 크기 때문에 이걸 쪼개가지고 자기네들 마진도 좀 붙이고 해가지고 프리미엄도 조금 붙여서 1GBTC의 개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숫자가 더 적겠죠. 금액이. 그리고 또 하나 그레이스케일이 앞으로 라이벌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자꾸 말씀드렸는데 스카이브리지라는 곳입니다. 이 스카이브리지에서의 홈페이지 보시면 자꾸 비트코인과 금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고요. 이 금의 시총을 따라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왜 비트코인 필요한지 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가 인기가 지금 엄청 생각보다 많습니다. 1월 2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금된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펀드의 금액은요 3억 7천만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1차 모집했을 때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2차 모집할 때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1차 모집, 2차 모집할 때 여러분 날짜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상하게. 약간 좀 이거는 조금 뭐 개연성이 있다고 하기는 좀 우린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있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백악관에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반트럼프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명적인 반란과 지속적인 국내 테러 위협을 선동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카밀라 해리스에서 부통령 있잖아요. 부통령 이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에 리트윗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바이든 취임식 할 때 사랑하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깨닫는 순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샴페인을 따르고 있고 반트럼프적인 정서가 좀 많아졌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보다 트위터 팔로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테라 캐피탈 좀 얘기할 건데 이건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아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죠. 이 판테라 캐피탈 같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데요. 일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그 투자 수익률이 무려 10,000% 이상이라고 그때 밝힌 적이 있었죠. 2018년 때 7월쯤이에요. 이 판테라 캐피탈이 최근에 또 1월 24일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8월까지 11만 달러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또 예측을 했습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왔냐면은 판테라 캐피탈 여기 보시면은 이 창립자가 그 당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1월 11일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때 컨퍼런스 콜 때 2021년 8월까지 11만 5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비트코인 가격이요. 향후 8개월 동안 200%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데,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도 그런 발표를 했다시피 수익률이 엄청난 회사고요. 그리고 이달 초, 그러니까 이번 1월 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비트코인 펀드가 수익률이 299%, 이건 ICO 한 개에 50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알트코인 관심 많으신 분들은, 특히 신생 알트코인 관심 많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투자사들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걸요? 여기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8월까지 11만 뭐 5천 달러를 얘기하냐. 여기가 그 판테라 캐피탈 CEO가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같은 주요 글로벌 디지털 통화 개발이 주류 채택을 촉진하여 암호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에는,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은행에 접근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즉, 통장 계좌는 없는데, 통장 이런 거 은행 접근을 못 하는데, 스마트폰 대신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은행 말고 무조건 바로 지금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결국에는 암호화폐 관련. 근데 좀 약간 이건 좀 불안한 멘트긴 한데 2017년 이전 랠리와 같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쓰는 자체가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멘트는요, 대중들에게 끝까지 홀딩하기 위한 하나의 그 멘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미국 지사 CEO인 캐서린 컬리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랜 B, 아까 말씀드렸죠. 스톡 투 플로우 만든 사람이요. 비트코인이 2021년 12월까지 10만에서 28만 8천 달러 범위를 달성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공통적인 게 10만 달러.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자, 기관 내에서도 지금 관심은 있습니다. 이제 매집에서 관심 보이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일례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1월 4일에 나왔던 건데, 비트코인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시 예비비에서 1%를 투자한다.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리고 1월 26일 아이비리그도 코인은 못 참지. 기사 제목이 되게 재밌죠? 미국 명문대 대학기금 가상화폐 투자. 이것도 일부입니다. 지금 조금씩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테스트로. 자,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지금 뭐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들어올 거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잘 아시다시피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건데, 다음 달 2월 8일에 이더리움 선물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출시 이후에 3년 만에 첫 CME 코인 관련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더 퓨처스부터 2월 8일, 2021년 2월 8일부터라고 CME 그룹 CME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영국 영란의 총재가 항상 좀 여기 영국 영란은행은 좀 비트코인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저번에도 그러던데 CBDC만이 약간 유일하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암호화폐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요. 근데 항상 영란은행은 항상 그래요, 원래. 근데 모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뭐 금 소유 옛날에 금지했듯이 비트코인 소유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금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많이 때려서 투자 메리트를 낮춘다든지, 그건 진짜 아무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단위의 그런 규제의 리스크도 항상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은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고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나 좀 약간 이거는 보너스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월 관련해서 보너스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약간 뿌시래기 같은 건데, 우리가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트위터 찾아다니고 뉴스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 막 풀 영상 1시간짜리 막 들어가면서 혹시나 말실수해서 뭔가 그런 거라도 뉘앙스로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거라도 우리가 주워 먹기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먹방의 요정이라고 사람들 많이 놀렸었는데, 찰스 호스킨슨이라고 카르다노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트위터가 약간 좀 이거 스캠이 아니냐 그러실 거예요. 이거 그림 왜 이러냐. 최근에 이거 바꿨어요. 본인 이거 밥 아저씨에다 얼굴 합성해 놓은 거 카르다노에 또 있네요. 이거 최근에 본인이 직접 바꿨다고 올렸고요. 아무튼 찰스 호스킨슨 트위터 많은데, 그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였네요. 작은 새가 내 어깨에 착지하여서
2월이 정말 좋은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의 가십이 가십이에요. 가십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새가, 이 새가 참새인지, 뭐 독수리인지 비둘기인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뭐 트위터의 새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엔 새 가십 자체가 트위터 짹짹짹 거리는 거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찰스 호스킨슨도 근데 가끔씩 말하는 거 뭐 틀리진 않아요. 가끔씩은 또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물이가 지표상으로 알아봤고, 기관의 현재 매집 상황, 관심도 이런 거에 통해 좀 알아봤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짤을 갖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짤 많이 보셨을 거예요. 0.1%만 떨어져 사람들 되게 막 요즘 떡락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5%, 10% 이상 떨어져야지 떡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만 떨어져도 떡락이라고 많이 하시니까 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주식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등락폭에 대한 좀 이게 서로의 그런 이해도가 다르다 보니까 더 요즘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암호화폐를 굳이 다 여기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외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나랑 맞지도 않는 것 같다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좋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주식 쪽에도 되게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코인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등락폭이 되게 심해서 맞지도 않는데 소외되고 싶지 않은 심리, 단지 그것 때문에 막 무조건 억지로 참여해서 막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이렇게 있어서 멘탈 좀 잡아달라고 하고 유튜버들한테 멘탈 잡아달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럴 거면은 이거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채팅방 보니까 좀 멘탈 잡아달라고 제발 좀 멘탈 잡아달라고 힘들다고 막 그러신 분도 좀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 투자라는 건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제 붐이 일고 남들도 하니까 이제 아 나도 해야 되나 해서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은행 저축하라는 게 비아냥거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은행 저축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의 그 자산을 지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잃지는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본절이 오셨다고 하면은 그때 또 욕심이 나셔서 아마 또 도전하실 테지만은 정말 힘드신 분은 좀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해서 덜어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